안녕하세요. 안온맘입니다. 저는 오늘 가정보육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저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저는 두 아이가 나이 터울이 있어서 가정보육을 9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보육을 하는 동안 주변에서는 아이가 사회성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려고 기간을 안 보내느냐 하는 말들을 제일 많이 들으시죠? 저도 그랬고요. 아이와 함께 이제 밖에 나가서 제가 산책하거나 마트 가거나 하는 제 일상을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아이와 함께 우리가 되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저는 제 일상의 자리 한켠에 곁을 내주었고 아이 또한 자신의 관심사를 제 일상 속에서 찾아내고 관찰하고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아이랑 늘 함께 있는 모습을 동네 분들은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를 보면 엄마랑 있어서 너는 참 좋겠다라고 많이들 말씀해 주셨고요. 제게는 제가 기억에 가장 남는 말은 지금이 여자의 일생 중 가장 행복할 때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이 원고는 제가 작년에 큰아이 9살 때 적어 놓은 건데요. 만약 내 아이가 내향적인 성격이어서 사회성이 염려가 되어서 가정보육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는 가정보육 9년차가 되니 이제는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아이가 14년도 11월생 현재 9살이고요. 54개월이 되던 날 6세 때 병설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7세 때 다시 가정보육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큰아이는 6세 때 방학 때 제외하면 짧은 몇 개월의 유치원에 생활을 하고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모두가 염려했던 아이의 사회성을 위해 기간을 보내야 한다는 말에 제가 불안하지 않았던 것은 사회성의 가장 기초가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학자들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육아를 하면서 저도 이제 엄마가 처음이니 모르는 게 많잖아요. 모르면 불안하잖아요.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불안한 거죠. 그러면 저는 항상 제가 멘토라고 생각하는 저와 결이 잘 맞는 이런 육아 학자들의 책과 강연 이런 거를 참고해서 많이 보는 편인데요. 어쨌든 사회성의 가장 기초는 가정에서 출발한다는 공통적인 학자들의 말이 있었습니다. 외향적인 아이보다 내향적인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 사회성의 문제는 더 걱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아이는 내향적인 아이였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 아이의 초등 2학년의 사회생활을 이야기하자면 부모로서 저는 굉장히 만족합니다. 어느 날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뭐 할 때 제일 재미있어? 제 아이가, 큰아이가 대답했죠. 친구들이랑 노는 거. 참 아이다운 대답이죠? 1학년 때에는 코로나 때문에 선생님이 쉬는 시간조차도 화장실 다녀오는 거 외에는 짝꿍도 없이 대부분의 시간을 자기 자리에 앉아서만 보내게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시국인지라 아이들이 섞여 하는 놀이를 지향했었죠. 그런 터라 아이는 가끔 한 번씩 주어지는 반 아이들과의 놀이 시간을 너무나 기다렸고 즐거워했습니다. 2학년 때에도 초반까지는 비슷했지만 2학기 들어서는 부쩍 놀이가 많아진 듯 합니다. 전날 선생님이 내일은 어떤 바깥 활동이 있다고 말씀해 주시거나 체험 활동이 있는 날 현장 학습을 가던 날들은 전날부터 한창 들떠 있었습니다. 운유야 오늘이 왔어 하고 제가 자고 있는 아이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작은 저의 말에도 아이는 눈을 번쩍 뜨고 일어나서는 일찌감치 학교에 가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2학년 2학기 초반에는 학예회가 있었는데요. 자신이 잘하는 것을 친구들 앞에 나와서 선보이는 일인 것 같았고요.
평소 유튜브를 보지 않는 아이가 2학년 초에 학교에서 리무진이라는 노래를 듣고 와서는 몇 번 더 집에서 보고 싶다기에 본 적이 있었는데요. 아이가 그날 그랬어요. 엄마, 다음 주에 학예회가 있어. 나는 리무진 노래를 부르기로 했어. 연습해야 하는데 10분만 들으면 안 돼? 저는 사실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저도 내향적인 성격이라 저를 닮은 이 아이가 친구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이의 학교 생활이 그려졌습니다. 1학기의 학교 생활에서는 외향적인 아이들이 왕성한 활동을 하는 거에 반해서 2학기 때의 학교 생활에서는 진짜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이 빛을 발한다는 이야기를 현직 교사분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2학기 때 아이들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죠. 어느 날 아이에게 또 물은 적이 있는데요. 친구들과 사이는 어때? 하고 제가 물었었어요. 저는 아이랑 잠자기 전에 잠자리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인데요. 보통 제 이야기도 저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하고 저희 어렸을 때 이야기도 들려주고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거 아이한테 아이가 대답하고 싶으면 대답을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잠자리 대화를 많이 하는데요. 그때 아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친구들이 다 나를 너무 좋아해. 저는 이 대답이면은 초등학교 2학년의 사회성 충분한 것 같거든요. 둘째 아이는 19년도 1월생, 현재 4살이고 내년이면 5살이 되는데요. 3월이면 52개월이 된 날 유치원에 갈 예정입니다. 큰아이 가정보육을 54개월에 마침표를 찍고 유치원에 다니게 된 게 마침 둘째 낳고 2달 뒤였습니다. 그러니 꼬박 9년차 가정보육 중인 거죠. 경험해보니 아이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아이가 친구가 필요한 나이는 이쯤인 것 같습니다. 48개월 이후이죠. 큰 아이는 54개월쯤 유치원에 처음 가서 또래들과 어울리기 시작했고 둘째 아이는 52개월쯤 유치원에 가게 됩니다. 큰 아이는 유치원에 입학하며 마음에 맞는 친구를 스스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하원 후 동네에서 혹은 유치원 위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해가 질 때까지 친구들과 놀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즐겁게 노는지 처음에는 따라가 주었지만 나중에는 가까워진 친구 엄마에게 맡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친구 엄마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 엄마는 벤치에 앉아서 저 멀리 운동장에서 노는 아이들을 지켜보며 주변 엄마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었고요. 그리고 당시 저는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밖에 오래 있을 수가 없어서 늘 먼저 들어오곤 했는데 정말 아이는 원 없이 놀며 해가 지면 돌아오곤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 친구 엄마에게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도 되게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사람인데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새로워진 변화 중 하나가 주변을 좋은 사람들로 채우는 것이 제 삶을 훨씬 풍요롭게 해준다는 것을 요즘 부쩍 느낍니다. 사실 저는 큰아이를 낳고 100일 후에 돌아갈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다녔던 직장 중에 가장 마음에 들고 조건도 좋았던 직장이었던 만큼 놓치기 아까웠고요. 육아와 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사실 선택해야만 했던 순간에 제가 기준이 되었던 것이 둘 다 중요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떤 선택이 나중에 덜 후회할까를 고민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저는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라면 늘 일을 저지르는 편이었습니다. 안 해본 것에 대한 미련은 평생을 품고 살아야 하지만 큰 품이 드는 일이 아니라면 하고 후회하는 편이 저에게 맞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번에 이 결정에 대한 대가는 제가 평생 안고 가야 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 여겨졌습니다. 내 아이의 어린 날은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돌아갈 곳이 회사가 아닌 무슨 일이든 간에 나는 결국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일을 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이의
모든 날을 함께하고 아이에게 긍정적인 것만 보여줄 테다 하는 그런 각오도 했었었죠. 그렇게 저는 가정보육을 스스로 자원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죠. 육아를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실 거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기에 몸만 커진 저는 진짜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보며 저는 저의 마음속 어린아이는 자라지 않았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를 보며 방긋방긋 웃는 아이 얼굴을 보고 있으면 말할 수 없이 큰 기쁨과 사랑스러움에 마음이 벅차오르다가도 마음 한편에는 공허하고 무력하고 우울하고 나는 무엇이지 하는 정말 사춘기 때나 해야 할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이랑 보내는 일상이 늘 똑같고 거의 아이 위주로 생활이 돌아가다 보니 제가 없어지는 것 같고 없던 꿈까지 다시 생기기 시작할 정도로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가정보육은 아이와 엄마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제가 지금 돌아보니 그렇습니다. 모든 부모가 그렇게 하듯이 저 또한 아이에게 최선이었고 아이가 자람에 따라 저도 함께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가정보육은 제게 한 사람을 가장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9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입니다. 가정보육을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기꺼이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용기를 주고 싶고요. 저는 앞으로 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가정보육을 해왔던 이야기, 저의 성장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